자, 지난 시간까지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돌림임을 정의했었고, 그 다음에 역학적 평형의 조건에 대해서 했었고, 여러 가지 예들을 봤죠. 예. 오늘은 이제 주제가 조금 또 바뀝니다. 유체의 법칙과 이용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유체 속의 압력과 부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력에 대한 예와 그 다음에 파스칼 법칙,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법칙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유체 속의 압력과 그다음 부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유체입니다. 유체. 흐를 유자를 쓰죠. 흐를 유 물체체자를 써서 흐르는 물체를 유체라 그러고요. 저기는 아직 자고 있네요. 그래서 이 흐르는 물체를 표현할 때는 이제 역학적인 물리량하고는 조금 다른 물리량을 씁니다. 힘 대신에 압력을 쓰고요. 유체는 딱히 모양이나 형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도 없죠. 그래서 질량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량 대신에 부피당 질량에 해당이 되는 이 밀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밀도를 먼저 좀 정의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압력은 영어로 뭡니까? 프레셔입니까? 프레셔. 그래서 보통 P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압력은 이제 면적당 힘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을 압력이라 그러고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이게 또 이름을 따로 하고 있어요. 예. 그 과학자의 이름인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분 역시 이제 저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아, 예, 알겠습니다. 다들 운이 좋죠. 예. 밀도는요, 보통 이 로로 표현을 하고요. 이 부피당 질량입니다. 이 부피가 영어로 볼륨이잖아요. 예, 볼륨분의 매스. 그래서 질량 나누기 부피고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로 뭐 단위가 뭐 이름이 있는 건 없고요. 이걸 그대로 씁니다. 물 같은 경우에 밀도가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가로 세로 1m인 용기에 물을 담으면 1톤이에요. 1톤. 1000kg입니다. 물이 밀도가 되게 큰 편입니다. 밀도 요거 좀 연습 많이 하세요. 요거. 예. 500번 쓰면은 구랑 안 헷갈리게 쓸 수 있고요. 약간의 요령을 알려주면요. 이 부분을 미분했을 때 1 정도 나와야 돼요. 1 정도. 뭐가 이상해. 예쁘잖아. 뭔가 밀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거예요? 좀, 예, 아닙니다. 뭔 상관이냐고? 아주 중요한 상관이에요. 이게 문제 풀다가 여러분이 로라고 써놓고 나중에 P라고 잘못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 써야 됩니다. 수행평가로 낼까요? 로를 쓰시오. 예. 압력은 좀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압력의 방향은 사실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압력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압력이 방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체 안에 어떤 고체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고체 덩어리의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유체는 밉니다. 수직인 방향으로 항상 밀어요. 그래서 이 직육면체 형태의 어떤 사각형 고체 덩어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직육면체에 6개의 면이 있죠. 6개의 면의 수직 방향으로 양 사방에서 밉니다. 그게 이제 압력의 방향이 되겠고요. 크기는요, 요 한 점이면은 어느 방향이나 압력이 똑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은 요 유체의 깊이가 같으면요, 같은 용기에 담겨 있는 똑같은 유체인데 깊이도 같으면
같은 깊이에서는 압력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압력의 특성을 여러분이 좀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비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단위가 없는 양인데요. 예, 물의 밀도를 1이라고 했을 때 물의 밀도의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게 비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누면 물의 밀도의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음 같은 경우에는 한 이게 0.9 정도 되고요. 사람도 비중이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면 물에 뜹니다. 1보다 작으면. 안 뜨는 사람은 기절을 시킨 다음에 띄우면 뜹니다. 예. 의식이 그만큼 무거운가 봐요. 예. 의식이 있을 때는 깔아앉죠. 예. 저도 의식의 무게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저도 잘 깔아앉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떠야 됩니다. 이게 예. 물에 사람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밀도를 평균 내면 물의 밀도보다 작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이런 유체를 표현하는 물리량들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유체 속의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식이요, 그 부력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한 문제를 풀 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입니다. 이 식 자체가 흐르지 않는 유체의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요식을 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유도할 거냐면 여기 어떤 용기 안에 이제 유체가 담겨 있습니다. 뭐 물이라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표면에서 깊이 h만큼 들어간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압력을 구해 볼 겁니다. 요 지점의 압력. 그 압력을 이제 P라고 둔 거고요. 그다음 대기압이 나오는데요. 대기압은 기본적으로 뭐가 대기압이냐면 지구 대기에 이 공기 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공기 분자들이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죠. 그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요 대기들이 요 지표면에 있는 물체를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대기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산속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산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누르는 압력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죠. 며칠 전에 그 서유기 2인가? 옛날 1박 2일 멤버들 나온 TV에서 중국의 어떤 산에 올라가는데 과자 봉지 터지는 거 나오더라고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에 포장할 때는 1기압인데 이제 올라가면 주변의 기압은 낮아지니까 터지는 거죠. 이 1기압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나중에 계산해 볼 건데 10만 파스칼입니다. 10만 파스칼이면 가로 세로 1m인 면적에 10,000kg, 10,000kg니까 10톤짜리 물체를 올려놓은 압력이 1기압입니다. 이걸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내부도 1기압이고 바깥도 1기압이니까 이게 피부를 양쪽으로 미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 피부가 꽤 단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실내랑 기압 안 달라져요? 예? 실내랑 실외는 안 실내랑 실외는 거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주변은요 대기압이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한 요 정도 높이는요 뭐 대기압의 차이가 없어요. 뭐 비록 제가 여러분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제가 막 기압이 낮아서 숨쉬기 힘들고 이러지 않아요. 그 정도 차이는 압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압력을 구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면 역학적 평형을 쓸 겁니다. 역학적 평형을 여기에 이제 임의의 직육면체 덩어리를 잡을 거예요. 유체는 사실 모양과 형태가 지금 따로 없지만 임의로 잡는 겁니다. 근데 임의로 이렇게 직육면체 덩어리를 잡으면 이 직육면체 덩어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합력이 0이죠. 그죠? 그리고 이 직육면체 덩어리 주변을 보면 유체로 둘러싸여 있죠.
그 유체가 작용하는 압력들이 요 수직 방향으로 다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는 대기압만큼 눌러질 거고요. 이 양옆으로는요, 이 압력이 작용하는데 대칭적이죠. 이 때문에 요 양 사이드에 작용하는 압력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어차피 압력이 0이 되고요. 그다음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압력이 있겠죠. 이 압력이 대기압보다는 큽니다. 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요, 얘 위에는 지구의 공기뿐만 아니라 요만큼의 유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르는 압력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무조건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이. 그러니까 요 두 압력만 있으면은 얘가 뜨겠죠. 그게 바로 부력입니다. 예. 요 유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유체들이 작용하는 압력을 다 합친, 그 압력의 힘을 다 합친 게 부력이거든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 압력에 의한 힘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죠. 왜냐면 얘 자체가 질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써볼 겁니다. 이제 합력은 0이라는 식을 써볼 건데, 위쪽을 플러스로 둘 거고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이너스로 두고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요, 이 압력이 면적분의 힘이니까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임의로 잡은 직사각형의 아랫면적과 윗면적을 A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압력 P가 미는 힘은 PA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대기압 P0가 누르는 힘은 P0 곱하기 A가 될 거고,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력을 추가하면 되죠. 중력은 mg가 되는데, 요 밀도가 또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질량은 뭐가 됩니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다음에 중력가서 또 g를 곱하면 mg가 되겠죠. mg. 그럼 요 유체의 밀도는 로입니다. 예, 로고요. 부피는 이 아랫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 A까지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질량이 되죠. 예. 밀도 곱하기 로 A까지가 아니죠. 로 AH까지 해야지. AH가 V니까 요만큼이 질량이 되죠. 예. 그럼 여기다가 중력이 되려면 뭐를 곱해주면 되죠? 예, G만 딱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가 보입니까? 예, A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A를 다 소거를 하면 유체의 표면으로부터 깊이 H 지점의 압력 P는 대기압 더하기 rho G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되냐면 P0는요, 요 위에 있는 대기에 의해서 눌러지는 압력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ρGH는 밀도가 ρ이고 높이가 h인 요 유체 덩어리가 누르는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요 지점에서의 압력은 이 대기압과 유체가 누르는 압력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대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요렇습니다. 요게 지금 파란색 부분 있죠? 요게 수은입니다. 수은이고, 요게 이제 시험관인데요. 투명한 이 시험관입니다. 얘를 이렇게 세운 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사실 시험관을 요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안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은이 꽉 차게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손으로 잡고 들어올리면 병에 걸리겠죠? 요 집게로 잡고 들어올립니다. 집게로 잡고. 그러면 요 안에는 기체 분자가
없겠죠. 예, 여기 지금 기포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 올렸잖아요. 다음 요 안에는 분자가 없습니다. 그럼 분자가 없으면 압력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압력 자체가 결국에 기체 분자나 액체 분자가 미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요 압력이 제로예요. 압력이. 여기서는 이제 대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는 대기압으로 밀어 올리는데 여기는 누르는 압력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76cm 정도 올라가는데요. 요 힘의 평형식을 써볼게요. 요 녀석에 대한. 자, 노란색으로 바운더리 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여기는 같은 높이니까 압력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대기압입니다. 그 압력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밀죠. 그래서 이 노란색 덩어리의 입장에서는 이 위쪽으로 P0A만큼의 대기압 곱하기 면적, 요 위쪽과 아래쪽 면적을 A라고 두겠습니다. P0A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하고 P0A가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P0A는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지금 로고요. 부피가 AH죠. 그죠? 이게 노란색 덩어리의 질량이죠. 거기에다가 G를 하면 중력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됩니까? A가 날아가고 대기압은 ρ G H가 됩니다. 아니면요, 좀 전에 쓴 식을 바로 써도 돼요. 요 지점에서의 압력은요, 요 지점에서 압력 더하기 ρ G H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써도 돼요. 요 지점에서의 압력은 요 지점에서의 압력, 요 지점에서 압력이 P0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P0는 요 지점에서의 압력, 즉 0 더하기 ρ G H다.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요 G는 중력 가속도가 될 거고 요 ρ는 수은의 밀도가 될 거고요. 이 수은의 경우에는 요 H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76cm 정도 나와요. 약. 그래서 이제 요걸로 기압을 측정을 하죠. 이게 물이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물이면요. 얘가 1000이에요. 1000. 1000이고 중력 가속도가 10이죠. 물이면은 요 H가 얼마가 되냐 하면 약 1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려면요. 왜 물을 안 쓰는지 알겠죠? 물로 기압계를 만들면 높이가 10m로 돼야 돼요. 10m가. 수은을 쓰는 이유가 수은이 액체 중에서 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제 수은을 쓰는 거고요. 이 이유 때문에요. 슈퍼맨이라고 할지라도 빨대로 물을 빨아당길 때 10m 이상은 못 빨아당겨요.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사람 입이라고 하면요. 이 빨대로 잠시만요.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이게 빨대라고 합시다. 이거 뚫어볼까요? 빨대로 가면 여러분 빨대로 물을 빨아당기는 과정이 이런 과정입니다. 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여기에 대기압이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음료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꽉으로 된 음료수에 빨대 꼽자마자 탁 빨아당기면 잘 안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빨대하고 그 구멍 틈 사이가 충분히 안 벌어져 있는 상태면은 이제 조금만 빨아당기면 요 안쪽에 있는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멍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빨대하고 그 구멍 사이의 틈이 커지면은 안에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대기압이 계속 눌러주기 때문에 이렇게 잘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맨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가장 압력을 낮게 만들 수 있는 게 진공이잖아요. 그럼 진공이면은 10m까지는 올라가요. 물이. 근데 10m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빨아당길 수 있습니다. 예. 진공으로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장풍을 쏘면 돼요. 예. 장풍을 쏘면 여기 대기압보다 더 큰 압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흡입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흡입력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흡입력은 아니고 기압을 낮추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압보다 입안에 있는 공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요거는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예인데요. 요게 요 부분이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부분이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유체가 있는 거고요. 요 경계면에서의 압력과 요 부분에서의 압력을 구해 볼 겁니다. 구해 볼 건데 요 부분은 일단 대기압이죠. 공기하고 맞닿은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이 대기압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진 거냐면 요만큼의 유체가 누르는 압력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요만큼의 유체가 누르는 압력이 rho A G H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밀도가 rho A고요. 요 높이가 H1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요 지점에서 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 대기압에다가 더하기 rho A G H1 요 파란색으로 칠한 유체 기둥에 의한 압력에다가 더하기 요 색깔이 좀 비슷하니까 좀 바꿀게요. 초록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유체 덩어리 있죠? 요만큼 유체 덩어리가 누르는 압력은 요만큼 유체의 밀도가 rho B고요. 높이가 H2니까 rho B G H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식을 볼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압력을 구한다라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유체가 누르는 압력을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P0는 요 위에 있는 대기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고 rho A G H5는 요만큼이 누르는 압력이고 rho B G H2는 요만큼의 유체 덩어리가 누르는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도록 합니다. 요건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만큼 있죠, 요만큼. 요만큼이 P1이죠. 요게 요 지점에서의 압력이에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압력은 요 지점에서 압력 더하기 요만큼에 의한 압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P1인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압력을 P1 더하기 rho BG H2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좀 이 식을 볼 때 쓸 때 좀 유연하게 쓰십시오. 유연하게. 그래서 임의의 지점의 압력을 알고 있으면요. 어차피 이 압력은 얘를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요소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부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부력이 좀 잠을 깨도록 해라. 부력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할 때 좀 잘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일단 부력에서 부는 뜰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뜨는 힘이에요. 방향이 이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부력의 방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부력은. 부력은요,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와 같아요. 크기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식으로 써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유체의 밀도에다가 이 유체에 잠겨 있는 어떤 물체가 받는 부력이거든요. 유체 밀도에다가 그 유체에 잠겨 있는 고체 덩어리에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중에서 이 잠겨 있는 부분에 부피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V 잠긴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쓰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 어떤 물체가 유체에
떠 있거나 잠겨 있을 때 그 물체가 밀어낸 물의 부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부피가 되고 여기다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그 이 물체가 밀어낸 이 유체의 무게가 되는 거죠. 무게가. 그래서 잠겨 있는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증명을 하고는 여러분 계속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할게요. 뭐 이걸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 법칙,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걸 쓸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용기에 어떤 유체가 있고요.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물이라고 할게요. 예, 물이고 여기에 나무 상자라고 할게요. 나무 상자가 떠 있습니다. 요 V1은요, 딱 잠겨 있는 부분만큼의 부피고요. V2는 잠겨 있지 않는 부분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요 상자 전체의 부피는 V1 더하기 V2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요. 여기에 작용하는 그러면 힘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저는 부력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겠습니다. 부력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중력이 있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 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들이 나무 상자를 미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위에서는 대기압으로 누르고 있을 거고요. 요 아래에서는 이제 물이 얘를 떠받치는 방향으로 압력에 의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원리로 요 좌우나 요 앞뒤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대칭적이니까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남는 건 세 개죠. 요 대기압에 의한 힘과 요 물속에 있는 압력에 의한 힘과 중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라는 걸 쓸 건데요. 일단 0은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0 합력이 0입니다. 그러면요,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부터 먼저 볼까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얘가 유일하죠. 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안 주어졌네요. 그럼 요 아래 면적을 A라고 두겠습니다. 이건 아래 면적이자 윗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요 압력 P가 위로 작용하는 힘은 P 곱하기 A가 되겠죠. 요게 이제 요 압력에 의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한 힘이 하나 더 있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P0 A 이렇게 됩니다.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압력에 의한 힘은 다 했죠. 뭐가 남습니까? 중력이 남았죠.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되잖아요. 아랫방향이죠. 그러면 물체의 밀도에다가 이 물체의 부피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되죠. 근데 물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예, V1 더하기 V2가 이 물체의 부피예요. 물체의 부피. 됐습니까? 요거는 지금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러면 자 여기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요만큼은 중력이죠. 요만큼은 중력이고요. 일단 요 개념도 잘 알아두십시오. 요만큼이 요거 자체가 부력입니다. 그래서 부력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의 합력을 부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모의고사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부력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부력은 압력에 의한 힘을 다 더한 게 부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부력은 압력에 의한 힘을 모두 더한 것이 부력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요 PA 빼기 P0A 요게 이제 부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력을 마저 정리해 볼게요. 요 P를 한번 봅시다. P를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유체 속에서 압력을 한번 써 볼게요. 요 P는요. 요 지점으로부터 깊이 H인 지점의 압력이거든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압력에다가 로지 H를 해주면 되죠. 그럼 요 지점에서 압력이 바로 대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이고 더하기 로지 H인데 요거는 유체죠, 유체. 그래서 로지 H 할 때 그 로는 이 유체의 밀도가 돼야 됩니다. 로 유체 GH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P입니다. P. 그럼 여기다가 이제 P 대신에 P0 더하기 로 유체 GH를 집어넣으면요. 뭐가 하나 날라가죠. 요걸 집어넣으면 P0A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 P0가 날라가겠죠. P0A가. 그럼 뭐만 남습니까? 로 유체 GHA가 남죠. 그래서 요 부력은요.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로 유체 GH 곱하기 A 요것만 딱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H 곱하기 A가 뭡니까? H 곱하기 A. 요게 H 곱하기 요 단면적이죠. 이게 결국엔 뭐예요? 요게 V1, 즉 잠겨있는 부피예요. 근데 여기 밀도가 뭐가 있어요? 유체의 밀도가 있잖아요. 그럼 요 유체의 밀도에다가 잠긴 부피를 곱하면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질량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잠겨있는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부력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이 로 유체 V1 G가 되는 거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압력의 힘을 다 고려하지 말고 그걸 다 합친 부력만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력을 아는 상황에서 이 식을 쓸 때는 이제 압력에 의한 힘은 다 부력에 포함시키고요. 부력하고 이제 중력만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헷갈려요. 압력에 의한 힘도 고려하고 부력도 고려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력 자체가 유체 주변의 압력에 의한 힘을 다 합친 게 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력을 생각할 때는 압력에 의한 힘을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부력을 생각 안 하고 하려면 압력에 의한 힘을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부력과 관련된 예를 하나 볼게요. 이게 좀 부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본 예입니다. 이게 물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물이고요. 밀도가 로입니다. 로고. 질량이 M인 나무 상자가 있고요. 나무 상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얘가 깔아 앉을 수 있으니까 얘가 그냥 뭐 금속 상자라고 합시다. 질량이 M인 금속 상자가 있고 용수철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는 절반만 잠겨 있는 상태고요. 이때 용수철에 나타나는 눈금이 4N이에요. 4N이고 얘를 이제 물에 완전히 집어넣어요. 얘는 이제 물보다 밀도가 큰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완전히 집어넣은 상태로 용수철의 눈금을 쟀더니 역시 평형 상태입니다. 이게 2N이에요. 이때 이제 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 물체의 질량을 구하는 거였어요. 질량을. 그럼 힘의 평형식을 쓰면 되죠. 힘의 평형식을. 힘을 표시해 봅시다. 가 상황에서 일단 제일 쉽게 보이는 게 중력이 보이죠.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용수철의 눈금은 결국에 뭐예요? 실의 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수철의 눈금이 4N이라는 거는 요 물체를 실이 위쪽으로 4N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리고 위쪽으로의 부력이 있겠죠. 그죠? 그럼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중력과 장력과 부력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식을 각각 써보면 이제 질량 M이 얼마인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때 요 물체의 부피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물체의 부피를 V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2분의 V만 잠겨 있는 거고요.
나 상태는 V만큼 잠겨 있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써 봅시다.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것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보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4N하고 부력이 있는데, 부력은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잖아요. 그래서 유체의 밀도 로에다가 잠긴 부피가 얼마예요? 여기는 2분의 V죠. 2분의 V의 G 하면 이게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위쪽 방향으로의 부력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은 mg가 끝이죠. 자, 요게 이제 가에 대한 식이고요. 이만큼이 이제 가에 대한 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나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네. M이 안 주어져 있으면 물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을 때도 예, 그럼 물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질량을 구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되겠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장력 2N하고 부력이 있는데 지금은 다 잠겨 있죠. 그래서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를 내보면 유체의 밀도에다가 물체 전체의 부피가 다 잠겨 있으니까 물체 전체의 부피를 곱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잡으면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질량이 되죠.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mg가 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에 대한 식이에요. 요 두 식을 연립하면 이제 이 질량 m이 나옵니다. m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저 해보죠. 나 식을 밑에다가 써보면요, 로 vg가 되고요. 이게 mg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m이잖아요. m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빼주면은 그러면 8 빼기 2가 되니까 왼쪽은 6이 남습니까? 예, 오른쪽은 2mg 빼기 mg니까 mg가 남죠. 예, g가 10이니까 m은 0.6kg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력은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을게요.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 물체가 유체를 밀어내고 차지하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잠긴 부피입니다. 그래서 그 유체를 밀어낸 유체의 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력의 방향은요, 그 이름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뜰부자죠.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력은요, 중력이 없으면 부력도 없어요. 예, 중력 때문에 그 압력 차이가 생기죠. 높이에 따른. 그것 때문에 생기는 힘이 부력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부력이 왜 생기냐? 이 공기도 잡아당기고 유체도 잡아당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항상 유체 속에 집어넣어보면 아래쪽 압력이 위쪽 압력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힘을 다 더하면 반드시 위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부력은 위쪽이고요. 그리고 부력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유체가 작용하는 압력을 다 고려해서 더한 합력이 이 부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압력이 아니고요. 압력에 의한 힘만 고려한 전체 합이 이 부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부력에 관한 문제 2개를 풀어보고 3가지 법칙을 더 배울 거예요. 파스칼 법칙,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